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당황한 나토의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이 개입했더라면 전쟁은 이미 지난해에 끝났을 거라는 분석 결과를 내놔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은 빈살만에 이어 또 한 번 프리패싱 당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손에 국제평화가 달려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지난 29일 한국을 방문하여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방안에 북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냉전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대결 행각이자 전쟁의 전주곡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중국 관영신문에서도 나토 사무총장의 방안에 대해 핵 위협을 미끼로 나토의 촉수를 동북아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나토 사무총장의 방안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고위부 회담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군사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최종현 학술원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일부 국가가 교전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요. 2022년부터 국제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경제협력의 끈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인 군사무기 지원을 보내게 될 경우 러시아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 정치판에서 이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큰 결정이 될 수 있기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도적 지원만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적성국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섣불리 무기 지원을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미국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오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문율을 깨고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제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아니 유럽에 군사적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에 이토록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싶은데요. 얼마 전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W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원 분석보다는 서방의 군수물자 인도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그로 인해 러시아군이 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서방의 전차를 비롯한 물자 지원 인도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 역량이 제한되어 전쟁이 지금까지 지연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총 3단계에 걸쳐서 전개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년 2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펼쳤고, 공세가 한계에 도달한 8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주도권을 잡고 대규모 반격을 시작하여 11월 11일 서부 헤르손주 해방까지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어 우크라이나군은 눈에 띄는 반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고, 전쟁은 거점 싸움이 되어 전선이 지연되어 러시아가 다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그나마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던 북부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90M과 러시아 공수부대가 북부 전선에 투입되어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희귀 장비인 BMPT 터미네이터 역시 북부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정작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지 의심받고 있었던 무기인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그 위력을 톡톡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예병력과 최신의 기갑부대를 통한 러시아의 반격에 한방 먹은 우크라이나군은 신속하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방어하기 유리한 위치로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공세에서 다시 수비로 돌아선 우크라이나와 2월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다시 충돌한다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되던 전쟁이 서방에 지연된 의사통일과 부족한 방산 역량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만일 제대로 된 군수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전쟁은 지난 11월에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토 사무총장의 방안은 서방의 늦장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의 반격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방산 능력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군사 물자 지원을 전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미국 역시 1년이나 막대한 지원을 쏟아내다 보니 자국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나 황급히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서방의 대규모 전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독일에선 그마저도 늦어질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탄약 재고까지 위태롭다고 할 정도입니다. 결국 유럽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나토에서 구원투수로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방안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한국의 탄약 지원이었습니다. 보통 고위 인사들 회담에서는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여 에둘러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스톨텐베르그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탄약이 시급하다며 직접적으로 한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도형 연구위원은 나토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미국,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참여한다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비밀리에 한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155mm 포탄 10만 발 구입 요청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요. K9 자주포용 155mm 포탄 한 발의 가격은 대략 100만원 정도로 10만 발이면 1000억이 넘는 대규모 주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탄약 비축분의 빈자리를 한국에서 구입한 탄약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군사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지원으로도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이제 나토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나토 사무총장 방안에 일본에선 질투 섞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간절하게 나토 가입을 원해왔던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의 일본 방산 실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에 일본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보여준 행보에 서방에서는 감탄과 함께 한국이라면 가능하다는 신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 K9 3차 물량인 12문을 폴란드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단 5개월 만에 K9 1단계 물량 48문 납품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한화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로서는 기대했던 대로 K방산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나머지 K9 자주포 164문을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9 자주포 2차 실행 계약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2차 실행 계약 물량은 총 436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또 한 번 세계의 K방산의 빠른 납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조차 무기 재고와 대량 생산 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서방 국가들이 한국 방산 업체들의 추가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예측대로 나토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을 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납품 속도에 힘입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며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군 공식 행사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로 수입하고 직접 생산할 것이며 한국 무기로 폴란드군을 무장시키겠다. 강력한 군대 없이는 강력한 국가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유럽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황급히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나토에게서 딱히 받은 것도 받을 것도 없는
한국 입장에선 굳이 끼어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바라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국익에 이득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